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짱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도 오랜만에 강짱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신 강짱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랜만에 또 이 목소리 듣네요. 그러게요. 정말 네.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이제 또 시들무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또 여러 일들이 있었나요? 어떻나요? 제가 마지막 시참 때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그때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네. 그 후로 지금 거진 헛것이나 뭐 연가나 이런 거 안 본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 이제. 예. 안 보인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한 번씩 정말 힐끔힐끔 느껴진다거나 이래 보이는 경우는 조금 있는데 옛날처럼 확실히 막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네, 뚜렷하게 막 보이거나 이런 것도 없고 하던 일도 조금 잘 되고 해서 있던 빚도 다 끝냈고요. 벌써 지금 아주 순탄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까 또 궁금하긴 해요. 오늘은 저도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저도 들은 이야기고 전에 들은 이야기고 불과 5개월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호. 너무 일이 조금 바쁘다 보니까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고 싶지만 바빠서 제가 계속 머릿속에 되새김질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렸거든요. 저도.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이기보다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출발을 할 텐데 오랜만에 외쳐보네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강짱이죠.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제가 우리 돌비님께 질문 하나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돌비님 주위에서 유난히 제사밥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밥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하죠. 요런 빈소를 조문객으로 찾아가서 유난히 좀 그 밥을 좋아한다거나 맛있어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전데? 그래요? 저 장례식장 다른 육개장이 사람들은- 너무 맛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정말 맛없다. 여기 장례식장 밥 맛없다. 이렇게 하는데 유난히 자기 혼자나 아니면 누군가는 정말 맛있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기다리고 막 설레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난히.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맛있게 먹어요, 저는. 네, 근데 유난히 정말 설레고 진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누가 토상 안 나나 어디 장례식장 어디 막 누구 안 돌아가시나 이렇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예. 저도 이거를 처음 듣고 정말 신기하고 이때까지 저도 여러 경험이 많았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요. 불과 5개월 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있어요. 지금 알고 지낸 지가 거진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정말 친하게 지냈고 그 동생뿐만 아니라 그 동생의 아버님도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주기적으로 같이 밥도 먹고 이제 술자리도 가지면서 그 친구 집에 놀러도 가고 하면서 정말 친하게 지낸 동생이에요. 근데 이제 5개월 전에 안타깝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을 하는 도중에 연락을 받고 모든 일을 중단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처음 가가지고 이제 인사 올리고 빈소를 지키면서 발인 전날이 되었어요. 발인하기 딱 전날이 되어서 이제 운구를 하기 위해서 저랑 제 지인과 그리고 이제 그 동생 친구들 지인들하고 이렇게 총 한 10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운구를 안 하는 친구들은 다음날 뭐 일도 있고 해서 몇 명 돌아가고 해서 운구하는 사람 6명하고 그 동생하고 또 그 동생의 친구하고 총 8명 정도가 이제 계속 빈소를 자리를 지키면서 아버님 향을 지켜드리고 있었어요. 그 영정사진 앞에 있는 향을 방 꺼지게끔. 근데 이제 그 동생을 이제 그냥 돌비라고 할게요. 편안하게. 그 돌비가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고아였어가지고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빈소에 있던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아버님과 같은 고아원 출신의 어떻게 보면은 그 돌비의 삼촌과 이모들이라고 쉽게 말을 하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모님 한 분하고 삼촌 두 분하고 아버님의 고아원 같은 동기분들 세 분만 딱 남아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저희하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분들은 시간도 꽤나 지나고 피곤하시니까 옆 방에서 잠깐 주무시고 계셨고, 저희는 그런 어르신분들이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방해하면 안 되니까 조용조용 앉아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새벽 한 3시인가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장례식장이 건물을 딱 들어가면 1층이 로비고 지하로 내려가야 빈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가면 바로 앞에 있는 빈소가 저희가 있던 빈소였는데, 한 3시쯤 됐는데 어디선가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꽤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시간에 갑자기 목탁 소리가? 이러면서, 원래 발인 때 되면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발인하기 전에 뭐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에서 와서 뭐 천주교나 기독교 같은 분들은 막 성경을 읽어준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아직 시간이 그럴 시간이 아닌데 벌써부터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길래 제가 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딱 돌렸는데, 계단에서, 저희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계단에 이렇게 고무신 발과 흰색깔 승복의 발만 딱 보이는데 거기 서가지고 목탁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설마 또 이건 내 눈에만 보이나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계속 보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 그 형상도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 그림자도 보이길래 이거 연가나 이런 거 아닌갑다 해서 지인들을 쳐다봤는데 지인들도 다 그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같이 또 술 마시던. 그래가지고 뭐지, 벌써 이 시간에 왜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쩌벅쩌벅 한두 칸씩 내려오시더라고요, 스님이. 예. 근데 스님이 되게 할아버지세요. 일단은 안경도 끼시고 할아버지이신데, 승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깔끔하게 이렇게 회색깔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그 영화 바람의 파이터에 보면 양동근 님이 산에서 수련하면 도복이 막 해지고 찢어지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딱 그런 모습의 승복을 입고 정말 이렇게 막 해지고 하는데, 그게 또 꼭 마스터 같은 그런 멋으로 보이면서 되게 막 멋있게 이렇게 딱 내려오시더라고요, 예. 스님이. 와, 이 누구지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장례식장의 빈소가 저희가 있던 돌비의 아버님 빈소하고 또 다른 빈소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에 지인이시거나 이래서 찾아오셨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고개를 돌리고, 이제 저희는 그냥 마시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목탁 소리가 점점 저희랑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다시 돌리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쪽으로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스님께서. 딱 저희 쪽으로 들어오시길래 옆에 이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돌비가 이제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게 하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던 돌비를 제가 이렇게 살살 흔들면서, 야 돌비야 일로 와봐라, 누가 왔다 이러면서 탁 흔들었는데, 돌비가 예 하면서 고개를 탁 들고 이제 스님 딱 쳐다보자마자 얘가 허겁지겁 뛰어가더라고요, 스님한테. 허겁지겁 뛰어가서 스님한테 껴안더니 막 대성통곡을 막 하더라고요, 돌비가. 할아버지 왜 이제 왔어요? 이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할아버지 되게 뭐 오랜만에 봤나 보다. 아이고 어쩌노 이러면서 막 혼자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티를 내거나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이제 그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고 하시라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저희들끼리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도 막 그래 돌비야 잘 있었나 고생 많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어르고 달래주시고, 이제 돌비도 막 실컷 울고 나서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하다가 그 스님 할아버지께서 돌비야 니는 이제 가 있어라, 친구들 옆에 가서 뭐 밥도 먹고 해라
할아버지 할 일이 있다 하시더니 그 스님께서 아버님 연장사진 앞에 앉으셔가지고 합장을 하고 계속 막 연부를 배우는지 경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조용하게 그냥 계속 막 기도를 하듯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시다 보니까 그 스님께서 뭐 하셔야 될 일이 있겠지 이 생각으로 그냥 저희는 티도 내지 말고 그냥 없다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있자 이렇게 해서 돌비랑 이렇게 다 같이 술을 계속 마시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는데 꽤나 많이 흘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진짜 이제 다들 술도 어느 정도 먹고 해서 한두 명씩 나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남아있는 인원이 한 4명 정도밖에 안 남아있었는데 돌비도 어느덧 이제 피곤해가지고 옆쪽에서 구석에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담배가 피고 싶어가지고 담배를 들고 탁 일어나면서 몸을 돌려서 나가면서 거기가 보이니까 이렇게 봤어요. 탁 봤는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영정사진 바로 앞에 향 바로 앞에 이렇게 딱 가부좌를 들고 앉으셔가지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위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입을 막 중얼중얼 거리시면서 웃기도 하시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듯이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시는 걸까? 뭐 일단 내 눈에는 뭐가 안 보이는데 뭐 하시는 거지? 이러면서 모르겠다 이러면서 술도 저도 그때 좀 많이 먹고 했으니까 그냥 담배를 피러 나갔어요. 나가서 담배를 피고 다시 딱 들어왔는데 그 스님께서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세로 계속 앉아서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고 그 앞에 누군가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여잔데 젊은 여잔 것 같아요. 느낌상은. 근데 검은색 정장 바지에 양말에 장갑도 검은색 장갑을 끼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손을 모으고 예의 바르게 손을 모으고 서 있듯이 이렇게 서가지고 스님과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조 사람인가 상조 일을 하시는 사람이 지금 벌써 이 시간에 오셔서 뭐 하는 건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약간 옷차림이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또 아무렇지 않게 지인들한테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또 이런저런 술을 마시면서 있었죠. 그렇게 있는데 계속 이렇게 대화를 꽤나 오랫동안 이어진 것 같아요. 느낌으로. 제가 힐끗힐끗 쳐다봐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또 아무렇지 않게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스님이 아이고 이제 가봐야겠다 하면서 꽤나 큰 소리로 저희도 들리게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일어나시는데 일어나셔가지고 저희 쪽을 딱 쳐다보시는데 그 옆에 있던 여자랑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례를 했죠. 당연히. 하고 이제 스님이 아이고 가봐야겠다 하면서 나오시는데 돌비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비를 막 깨웠죠. 야 돌비야 일로 와봐봐. 할아버지 가신단다. 빨리 일로 와봐라. 이러면서 막 깨웠는데 돌비가 에? 왜 가지? 이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할아버지 가실 거예요? 이러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스님께서 아이고 나는 가야지. 너가 어마이 너가 아바이 다 봤으면 난 가야지.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뭐 아버지만 보고 봤다 다 봤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어머니까지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이. 그 순간에 저도 뭘 그렇게 번쩍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데 이 생각이 그냥 바로 들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근데 이제 돌비는 자고 일어나서 정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 맞아요 할아버지 또 이번에 어디로 가실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님께서 어느 절에 몸을 담그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전국 사방을 다 돌아다니시는가 보더라고요. 방랑을 하시면서 네, 방랑을 하시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옛날 핸드폰을 하나 들고 계시는데 그 돌비 동생도 그 할아버지 연락처를 모르는데 아버님은 알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고 오셨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이번에 어디로 가시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고 모르지 내가 가는 길이 꼭 길이 아니겠나 이러면서 할아버지 간다 이제 갈 거고 이제 니도 고생이 많았다 니한테는 이제 별일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너가 어마이 너가 아바이가 다 해결했다 뭐 이런 소리 막 하시면서
할아버지한테 연락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라. 너 아바의 핸드폰에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여자분 있잖아요. 제가 상조라고 알고 있었던 여자분이 그 돌비 옆에 서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막 진짜 엄청 슬프게 눈물을 막 흘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돌비는 전혀 못 보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더라고요. 옆에서 그러고 있는지를. 그때 딱 깨달았죠. 저도. 아, 얘 사람이 아니었구나. 사람이 아니고 돌비랑 무슨 관련 있는 분인가 보다. 그래갖고 저는 그냥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스님이 가신다고 말씀하시고는 태연하게 이제 고무신을 신고 그 여성분도 그 스님 뒤를 따라서 걸어가시더라고요. 올라가셨어요. 분명히 네. 계단 위로. 저희도 이제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서 인사를 드리고 계단으로 다 올라가시는 것까지 확인하고 저희가 자리에 다시 앉았는데 스님이 계단을 다시 내려오시더니 어이 총각 이라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다 쳐다봤죠. 다 쳐다보고 돌비도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뭐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저 총각 저 덩치 좋은 총각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저희요 막 이랬죠. 그러니까 그래 자네 일로 와봐봐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저요 이러니까 자네 일로 와봐봐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하면서 제가 담배를 챙기고 옷 챙기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슬리퍼를 신고 올라오니까 스님께서 자네의 정도면 내 이야기 해도 될 것 같다고 내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면서 다짜고짜 그러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어디 가서 이야기할까요? 요 위에 로비에 그냥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면서 돌비한테 그러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어디 조용한 데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근처에 편의점 가시죠. 지금 이 시간에 뭐 연대도 없는데 이러면서 그냥 알겠다 그래. 그래서 편의점으로 갔어요. 그 편의점이 꽤 커가지고 안에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의자랑 테이블들이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저희가 그때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날이 돼가지고 이제 따뜻한 커피 2잔을 제가 들고 와가지고 스님께 건네드리면서 무슨 일이시냐, 왜 저를 부르셨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스님이 딱 입을 여시는데 자네는 봤지 이라더라고요. 그리고 딱 그 여자를 이야기를 하시나 보다 해서 예 사실 봤습니다.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스님 막 웃으시더라고요. 허허 하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맞네. 내 생각이 맞네. 자네는 뭔가 틀리네. 재미난 인생을 살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죠. 뭐 저희가 순탄하긴 안 살았죠. 이러니까 그래 아까 그 여자 돌비 엄마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이러니까 돌비 엄마라고. 돌비 엄마. 그래요? 이러면서 그럼 스님은 어떻게 되는데요? 관계가. 그러니까 내 그 딸내미 아빠지 그러더라고요. 왜 할아버지셨구나 이 스님께서. 그래갖고 맞습니다. 근데 왜 저를 부르셨냐 이러니까 내가 하도 속이 답답하고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전국을 다 돌아다녀도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어 했던 사람도 없었다. 오호. 근데 자네라면 이야기를 하면은 왠지 뒤에 계시는 그분이 도와줄 것 같네 이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뒤에요? 뒤에 누구 있어요? 이러니까 아니 내가 말을 뒤에 했지 진짜 뒤에 있겠나 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면서 저는 그냥 직감했죠. 누나인가? 누나를 말하는 건가? 나름 그래도 중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뭔가 느끼긴 느끼시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은근히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 보면 땡중 같아요. 솔직하게. 욕도 섞이고. 솔직하게 까놓고 보면 땡중 같아요. 그냥. 네네. 옷도 막 그렇고. 그래서 땡중 같은데 뭔가 많이 깨달으면 얻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예만 했어요. 그냥 예 하니까 그래 자네가 뭐 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가슴속에 와닿거나 이런 건 없을 텐데
자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께 이야기를 할 거다. 오. 그러니까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듣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할아버지와 돌비 어머님의 관계가 친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아버지 뭐 친딸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을부시죠. 양부모가 되는 거죠. 양부가 되고 양녀가 되는 거죠. 그런 관계이셨는데 스님이 되게 오랫동안 중생활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나도 한때는 어느 절에 몸을 담그고 있던 중이다. 되게 오랫동안 그 절에서 지냈고 그 절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 근데 우리 절 가까운 위치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다. 그 고아원에서 내가 어떤 아이를 하나 알게 된다. 근데 그 아이는 항상 우리 절을 와서 기도도 하고 네. 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갔대요. 항상 고아원으로. 이제 그 아이가 돌비 어머님이 되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스님과도 점점 가까워지고 그 아이도 이제 스님이 편안해지고 하면서 그렇게 자주 만나서 스님을 따라다녔대요. 어린 시절. 돌비 어머님께서. 어린 시절 그렇게 보내면서 이제 초등학교도 올라가고 중학교도 올라가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셨는데 딱 초등학교 때 그때 당시에 국민학생이겠죠. 국민학생 한 3학년, 4학년 때쯤에 고아원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갑자기 발작 증세가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의사도 오고 그때 당시에 의사도 오고 그 고아원에 있던 선생님이 절에 가서 스님까지 부른 거예요.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스님이 딱 갔는데 스님이 보기에는 그 아이가 어디가 아파서 발작이 난 거라기보다 꿈에서 뭘 헤매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력하게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안고 저를 데리고 가셔서 법당에서 기도를 드리니까 나아지더래요.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데 그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스님을 껴안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었대요. 스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이가 더 돈독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만 마치면은 돌비 어머님께서는 절에 가서 스님이랑 막 시간을 보냈죠. 숙제도 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제 스님께서 고아원으로 돌비 어머님을 데려다 준다고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그 돌비 어머님 생일이 다가오니까 네. 너는 생일 선물 무엇을 갖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돌비 어머니께서 한참을 생각을 하시다가 아빠를 가지고 싶다 말씀하셨대요. 아빠를 가지고 싶다. 예. 근데 스님이 아무 말 못 하잖아요. 스님은 아빠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말 못 하니까 그렇게 듣기만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딱 돌비 어머니께서 난 스님이 나의 아빠였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스님께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하고 호적에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오, 예. 호적에도 올리고 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아빠가 됐고 어차피 그 절과 또 고아원의 위치가 멀지도 않고 하니까 천천히 절차를 밟아가면서 절로 데리고 오셨대요. 돌비 어머님을. 그래서 절에서 이제 지내면서 학교로 다니고 또 고아원이랑 위치도 가까웠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그렇게 또 멀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지내는 와중에 돌비 어머니께서 초등학교로 졸업을 하시고 중학교 올라가신 후부터 네. 악몽을 자주 꾸셨대요. 그래서 스님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를 많이 하고 했는데 악몽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심해지더래요. 근데 한날 스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그 돌비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 나 진짜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막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오늘도 무서운 꿈을 꿨냐 물어보니까 그 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돌비 어머니께서 그러셨대요. 내가 꿈을 꾸는데 눈을 뜰 때마다 어떤 예쁜 여자분 한 분하고 정말 덩치가 산더미만큼 큰 남자 한 명하고 나온다. 근데 여자나 그 남자나 둘 다 양복을 입고 있다. 검은색에 검은 바지에 양복을 입고 있고 검은 신발에 검은 장갑까지 끼고 있고 안에 입고 있는 와이셔츠까지 검었다. 온통 검은 옷만 입고 있다. 근데 그 둘이 나와 있는데 내 시야 앞에 정말 허름한 거름뱅이 같은 사람들이 꿈을 꿀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보인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허겁지겁 도망을 간다. 근데 도망을 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쫓아가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지도 않고 뭐 하는데도 몸이 그 사람을 내가 쫓아가고 있다. 그래서 막 쫓아가다가 결국에 내 손이 그 거름뱅이를 잡으면 옆에서 갑자기 산더미만한 남자가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저쪽 어두운 곳으로 데리고 간다. 오. 그리고 데리고 가고 나서 예쁜 여자가 다시 내 앞에 서가지고 오늘도 고생했다고 껴안아주고 간다. 이 꿈을 계속 꾼대요. 근데 이 꿈이 처음에는 무섭다 계속 그렇게 느껴지다가 네. 이제는 조금씩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다고 했대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느껴진다고 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잠을 깼을 때 무서움이 된 거죠. 이게 왜 당연하게 된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점점 무섭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그 스님을 찾아가서 무섭다 한 거고, 근데 스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개꿈이다 그냥 생각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생각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난생 처음 겪어보는 꿈 이야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가 요즘에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꿈을 꾸는 것 같다. 네가 절에서 절밥 먹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네가 절밥 짬이 있지 악기나 이런 게 니한테 해코지를 하겠냐. 걱정하지 마라. 여기는 안전한 곳이다. 그럴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냥 네가 몸이 허하니까 그런 꿈을 꿀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달래주고 보냈대요. 보내고 나서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고 이제 또 다음 해가 됐는데도 계속 그런 꿈을 꾸나 봐요. 돌비 어머님께서. 근데 딱 결정적인 계기가 돌비 어머님께서 스님을 찾아오고 네. 불과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스님께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꿈을 하나 꾸시게 됐대요. 엄청 허공이 거먹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앞에 어떤 사람 세 사람이 딱 보이더래요. 예. 세 사람이 딱 보이는데 정말 이쁜 여자 한 명, 산더미만한 남자 한 명, 그리고 돌비 어머님이 서 있더래요. 예. 근데 딱 그 돌비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검은 정장 옷을 입고 검은 와이셔츠에 신발에 장갑에 온통 검은색을 입고 세 명이 다 똑같이 그렇게 서 있더래요. 예. 그리고 그 앞에 갑자기 뜬금없이 거름뱅이 한 명이 나타나더래요. 거름뱅이 한 명이 나타나서 그 세 사람을 보고는 도망을 막 가더래요. 오, 예. 근데 돌비 어머니께서 정말 표정 변화 하나 없이 그냥 그 사람을 쫓아가더래요. 쫓아가서 결국 잡더래요. 잡으니까 그 돌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더미만한 남자가 옆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이쁜 여자가 고생했다면서 돌비 어머님이 껴안아주고 돌비 어머님이 탁 사라지는데 예. 그 이쁜 여자가 스님을 탁 쳐다보더래요. 고개를 돌려서. 근데 스님이 그 순간 몰려오는 공포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몸이 하나도 움직여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빤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스님 입장에서. 근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걸어오셔가지고 스님 앞에 탁 쓰더래요. 탁 쓰더니 오늘 있는 일에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 봤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이 아이가 자네한테 찾아가면 그냥 꿈일 뿐이라고만 설명을 해라. 운명은 운명이고 그 운명을 네가 거스릴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냥 받아들여라. 너도. 예. 이 아이는 우리랑 함께할 운명이다. 원래부터. 이런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그냥 사라지더래요. 그렇게 스님은 깨시고. 예. 그 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두 달, 뭐 길게는 반년에 한 번씩 스님이 똑같은 꿈을 꾸더래요. 예. 근데 그 똑같은 꿈을 꾸는데 매번 나올 때마다 그 이쁘게 생긴 여자가 다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도망가던 거렁뱅이 같은 사람은 항상 바뀌더래요. 이렇게 세월이 흘려서 결국에 성인이 된 거죠. 그 돌비 어머님이 성인이 돼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대학교는 그냥 안 가시게 되고 돈을 벌려고 이제 공장에 시식을 하시면서 이제 돌비 아버님을 만난 거예요. 네. 돌비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돌비 아버님을 소개시켜준다고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막 인사드리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하룻밤 묵고 가는 스케줄이었어가지고 돌비 어머님하고 돌비 아버님하고 방을 하나 내드리고 주무시고 계셨대요. 그날도 이제 또 그 꿈을 꾸셨대요. 그 꿈을 꾸셨는데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다만 돌비 어머님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성인의 모습으로 쫓아가고 있고 거렁뱅이는 항상 또 달라졌고 그렇게 해서 똑같은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그 이쁜 여자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다. 2년 뒤면은 이 아이는 우리랑 함께 할 거다. 근데 자네가 전혀 슬퍼하지 마라. 예. 절대 슬퍼할 일도 아니고 아파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일도 아니다.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고 운명이니 자네가 슬퍼하거나 자네가 힘들어할 필요 전혀 없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2년 남았다. 그때까지 좋은 추억 만들길 바란다. 이 말을 하고 사라지더래요. 그렇게 그걸 새기면서 자주 연락을 하면서 매번 절을 오라고 했대요. 스님께서. 쉬는 날이면 절에 와라. 아니면 스님도 시간이 나면 찾아가고 하면서 1년이 딱 지나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고 돌비 아버님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 해에 돌비 레나타가 어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예. 돌아가셨는데 아빠잖아요. 스님은 이제 뭐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다 보니까. 근데 슬퍼할 수가 없겠더래요. 그때 그 여자가 했던 말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도 찾아가지 않고 스님은 그냥 절에서 계속 기도만 했대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슬픔을 달래셨대요. 그렇게 슬픔을 달래시고 며칠 있다가 꿈을 하나 꾸게 되시는데 원래 그 스님이 꿨던 꿈이랑 조금 다르더래요. 이번에는. 뭐가 다르냐면 처음에 그 3명이 나와서 원래 꿈은 아무런 대화도 없이 거렁뱅이를 쫓아가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3명이 덩치 큰 사람하고 이쁜 여자하고 이제 돌비 어머님하고 3명이 서가지고 막 도란도란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더래요. 대화를 하고 있다가 거렁뱅이가 나타나고 거렁뱅이를 돌비 어머님께서는 진짜 원래 하던 일인 거 마냥 막 쫓아가서 잡더래요. 잡아가지고 예. 이제 그 산더미만한 덩치 큰 남자하고 같이 잡고 이제 같이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일을 참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위에 올라가서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쁜 여자가 또 앞으로 오시죠. 스님 앞으로. 딱 왔는데 스님이 자기가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너무 앞으로 가까이 오면 뒤로 발이 빠지잖아요. 본능적으로. 그 여자가 이쁜 여자가 앞으로 오니까 본능적으로 움직였는데 원래 움직여지지 않던 몸이 움직여지더래요. 그날. 그래서 뒤로 한 발 딱 물러서고 했는데 그 목소리도 이제 들린 거죠. 스님.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쁜 여자가 스님한테 그러더래요. 당신이 궁금한 거 내가 딱 3가지 알려주겠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리고
당신이 이제 꿈에서 보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일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래요. 그래서 스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뭐겠어요? 당신들은 누구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님도 당연히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아실 거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지금까지 쭉 보았지 않냐? 우리는 당신이 알고 있는 자사다. 3인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3명이서 움직여야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줄곧 돌비 어머니를 기다렸다. 그 아이는 원래 하늘의 일을 했어야 될 아이였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승으로 갔던 것뿐이었다. 원래는 더 일찍 올 수도 있는데 그 아이의 꿈을 위해서 우리는 참았던 거라고. 와. 원래는 더 일찍 데리고 가는 거였대요. 그냥 원래 태어나자마자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였는데 그 이승에 내려가는 돌비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 고아가 됐잖아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거더라고요. 그 이쁜 여자가 말하기는 그 인생이 너무 기구하고 불쌍해서 우리는 기다렸다. 그냥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아가 성립이 되고 초등학생이 올라가고 중학교가 올라가다부터 조금씩 이걸 가리킨 것뿐이다. 우리는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나머지 2가지 질문은 더 이상 하지도 않았대요. 2가지 답은 안 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래요. 그래서 아무런 질문도 안 하려고 하다가 그 여자가 자기가 그냥 말을 하더래요. 그렇다고 이 아이의 행복한 추억은 우리가 뺏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이 아이는 당신들을 기억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사라지더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예. 저는 무슨 소설책을 하나 그런 느낌밖에 안 들죠, 저한테는. 이야, 그 너무 무서운 살면서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도 처음 들어봤고. 근데 딱 거기서 또 스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자네 혹시 주위에 정말 제삿밥을 좋아하고 정말 뜬금없이 빈소 이런 데 가가지고 밥을 먹고 싶다, 기다려진다 이런 사람 혹시 없냐고. 예. 그래서 제 주위에 딱 2명이 있거든요. 예. 아는 형님 2분인데 형님 2분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저한테 뜬금없이 와 진짜 어디 초상 안 나나, 와 어디 초상 좀 났으면 좋겠다, 내 진짜 시락국에 밥 너무 먹고 싶다, 예. 막 이럴 정도로 말하는 형님 2분이 딱 있어요. 그 2명이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들은 아마 죽으면은 저승사자가 될 거라고. 예. 그래서 제가 왜요? 이러니까 돌비 어머님이 딱 그러셨대요. 아, 예. 돌비 어머님이 딱 그 꿈을 시작한 후부터 계속 제삿밥 이런 걸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예. 안절부절은 못할 정도였대요. 그래가지고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돌비 아버님을 만났죠. 돌비 아버님을 딱 만나가지고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예. 초상집 이런 데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다니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고아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뭐 학교에 친구들 부모님 막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막 하면은 정말 뜬금없이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뜬금없이 찾아가서 그 밥을 먹고 오고 이럴 정도로 환장을 했대요. 오, 예. 그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스님께서. 자네도 생각해봐라. 우리 주위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 그 음식이 뭐가 그래 맛있다고. 근데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제가 그 다음 날이었나? 운구가 끝나고 집에서 쉰다고 TV를 틀어놓고 있는데 신과 함께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TV에서. 근데 거기서 하정우가 초상집에서 밥 먹는 씬이 나와요. 맞아요. 예. 그거 문득 딱 보는데 저런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예. 오. 네. 그런 느낌 딱 들고 그 스님한테 아까 그 옆에 있던 분은 뭐냐, 그 돌비 어머님은 왜 오신 거냐 하니까 아까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 여자가 돌비 엄마는 기억을 안 지웠다고, 다 기억하고 있다고 우리를. 그래서 돌비 아바이 데리고 가려고 예. 온 거라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근데 이 뒤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문득 생각난 게 있는데 불과 한 1년하고 한 6개월 전?
네. 제가 무척 힘들었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네네. 그때 돌비 아버님이랑 돌비랑 제가 돌비 집에서 술을 먹을 때 돌비 아버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이제 해드리도록 이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 그 영화로 치면 약간 프리퀄인데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 생각하기에. 그래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조금 마음이 조급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네. 처음에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고 장례식장에 있는 그 밥이 맛있냐 혹은 먹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거 맛있어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저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물론 맛있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저승사자라는 이 개념 자체가 원래는 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진짜 죄 짓고 막 그러니까요. 나태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물론 그런 일은 하겠죠. 하는데 약간 정해져 있는가 보더라고요. 애초에. 예, 애초에 정해진 사람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럴 수도 저도 있겠다. 이걸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아이고, 근데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네, 믿고 들어요. 네, 이야기를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아, 또-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우. 떨렸네요 좀. 아니 더 업그레이드가 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닌데. 하긴 이게 시대부 감사합니다. 짬밥이라는 게 이게 어디 안 가요. 그죠? 네. 안 가. 이게 오히려 오랜만에 참여할수록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제가 느끼기는 항상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네. 또 아버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그 스토리를 제가 이야기 드리면은 이번 이야기도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자, 유난히 제사밥이나 장례식장에서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런 건 있어요. 아니, 장례식장에 가서 밥을 맛있게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막 진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어디서 초상이 안 나나? 제사밥 먹고 싶다. 장례식장 가서 밥 먹고 싶다. 이런 거는 조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괜히 막 맛없게 드시지 마시고 맛있으면 맛있게 그냥 드시되 끝나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도 어디서 초상 안 나나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라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살짝 떨려와요. 저도 걱정은 됐는데 아니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